1월 15일 KMA 뉴스브리핑입니다. 동물용 구충제를 간암치료 신약으로 단정한 라디오 방송이 법정 제재를 받았습니다. 지난 9월 20일 가톨릭 평화방송 FM 라디오의 한 프로그램 진행자는 구충제가 간암치료 신약이라며 간암세포의 사멸 효과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진행자는 청취자들에게 구충제를 한두 알씩 먹어보라고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최근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를 의결하고 전체 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청취자들의 신뢰도가 높은 종교방송에서 특정 약품에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단정적으로 발언하고 이 약품의 복용을 반복적으로 권유한 것은 청취자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병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경영에 어려움을 쏟아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가 14일 개최한 서울 지역 병원장 간담회에선 의료 인력 부족과 의료 전달 체계 문제가 주로 나왔습니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전공의와 간호사 수 부족이 심각하다며 개인 병원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특히 전공의 부족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한 대학병원 원장은 전공의법을 전공의만을 위한 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의료 전달 체계 문제도 많이 지적됐습니다. 이병석 세브란스 병원장은 국민 입장에선 상급 종합병원과 중소병원 진료비 부담이 큰 차이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밖에도 불법 PA, 전공의 수련, 입원 전담 전문의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언급됐습니다. 법원에 의료 관련 소송을 자문해주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이 작년 11월 출범했죠.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약이 기대됩니다. 전국 법원에서 매년 의협에 요청하는 의료감정 건수가 2,500건에 달해서 그만큼 그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감정원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감정위원회 교육과 자격관리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박정율 의료감정원장은 전문학회와 교류를 통해서 객관적인 감정을 추구하고 복수감정으로 신뢰를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참여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실태조사가 시작됩니다. 자료 제출 대상은 병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으로 올해는 조사 항목 수가 340개에서 564개로 크게 늘었습니다. 초음파 검사와 MRI 항목이 많이 추가됐고 특히 수두와 유두종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항목이 크게 늘어 각 병원별 접종비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자료 제출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월 7일까지고 심평원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이죠. 의료진 7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검찰이 항소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3차 공판이 열렸는데 양측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검찰 측은 지질 영양 주사제인 스모프리피드를 분주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부주의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의료진은 똑같은 주사제를 맞은 다른 신생아들은 멸종이 살아있다면서 의료진이 과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7년 12월 이대 목동병원에서 치료받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불거졌는데요. 당시 담당 교수와 수간호사 등이 구속 수감돼 의료계가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